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서 찬현입니다. 자, 이제 가우스 소고법을 배울 거예요. 가우스 소고법은 예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대학에서 행렬을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가우스 소고법을 모르고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어쨌든 가우스 소고법. 뭐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제 가우스 소고법이 있고 또 다른 수학자랑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고 또 이게 발전하면서 가우스 소고법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걸 논하는 거는 상위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고 일단은 그냥 큰 틀에서 연립방정식 푸는데 3차가 넘어가면은 역행렬이 너무 복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립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한 이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미지수가 n개짜리인 것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시간만 허락하면은 쉴 수 없이 쫙 풀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제는 교재에 있는 예제를 사용할게요. 자, 우선은 교재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교재. 행렬의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행렬을 A, B, C, D, X, Y, 뭐 P, Q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지수가 2개짜리인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역행렬을 알고 있으니까 한 방에 빵빵 곱해서 x, y 바로 구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역행렬을 몰라도 우리가 행렬의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상태에서 이 식을 적당히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만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세 가지가 기본행 연산이 나오는데 이건 뭐 1, 2, 3을 외우는 거는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한 원리인 겁니다. 봐봐, 이 대표도 이런 겁니다. 이 첫 줄을 통째로 순서를 바꾸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 D, 여기가 Y, 여기가 Q, 여기가 뭐 A, B, X, P 이런 식으로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순서를 통째로 바꿔도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CX 더하기 그치? 잠깐만요. 이거 뭐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해. 이거 왜 바뀌었니? 이건 바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위아래 순서 바뀌는 거라서 CX 더하기 DY는 P. AX 더하기 BY는 P.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인 거야.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죠. I행과 J행의 뭐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I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각각에다가 A, B, 여기 P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식이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AX 더하기 BY는 P 이런 식에다가 2를 곱하거나 3을 곱하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더한다. 우리가 마치 연립방정식 풀 때 뭐 곱한 다음에 뭐 위아래 이렇게 더하거나 빼고 소거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적당한 실수배를 한 다음에 이 아래식과 더하거나 빼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같은 식인 거야. 기본행 연산이고요. 그래서 방금처럼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렬의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했던 간단한 행렬식의 변형 테크닉을 통해서 복잡하게 있는 연립방정식을 이제 가우스 소고법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계산 목적이 뭐냐면 이런 거야. A 곱하기 X는 B 형태입니다. 우리가 원래 여기다가 A 역행렬을 곱해가지고 X는 A 역행렬 B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하면 이 앞에 거를요 단위 행렬로 만드시면은 이 식은 X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방금 말했던 요 연산 방법을 통해 가지고 A 행렬을 단위 행렬, 다시 말하면 1, 1, 0, 0 이렇게 있는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 0인 행렬로 만들 수만 있으면 자동으로 이 행렬이 이게 되면서 여기는 그냥 X가 남게 되는 이 방법인 겁니다. 가우스 소고법이. 알겠어요? 와닿지가 않을 거야. 쌤도 알아요. 쌤 처음 공부할 때는 아니 뭐하고 있는 거야. 쌤이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 1학년 그 이제 이공계 필수 과목 중에 대학 수학이었나? 그냥 수학이었나? 하여튼 그런 책이 있었어. 거기에 이제 가우스 소고법이 나와. 근데 가우스 소고법을 이제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이게 뭐야?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은데 중간고사 시험 문제 이제 행렬이 3개짜리, 4개짜리가 가우스 소고법을 풀어서 나왔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을 풀면은 이제 막 실수가 엄청 나오는 거지. 가우스 소고법을 풀면은 뭐 할만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행렬의 기본의 연산을 통해 가지고
연립 1차 방정식 개수를 단위 행렬 2로 만들어서 이걸 푸는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같은 그 기본적인 연산 중에서 가감법, 위에서 아래 거를 더하거나 빼는 형태를 조금 간략한 기호로 표현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연립 방정식 풀면은 이 x, y, 뭐 등호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쓰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가우스 소거법은요, 뭐 어마무시한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행렬에서 문자를 소거해서 하나씩 줄이는 과정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게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그게 가우스 소거법이야. 그래서 교재의 예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교재 예제를 하나 해볼게요. 교재의 114페이지, 뭐 실력 정석 책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보면 됩니다. 쌤 써줄게요. 지금부터 2x 더하기 y는 4, 그 다음에 x 더하기 3y는 7. 좋습니다. 이걸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이 식에다 3배를 더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빼면 3y가 사라지고 여기가 6x에서 x 빼니까 5x가 남고 3배 하면은 12에서 7 빼니까 5가 남아서 x는 1이 되고 x가 1이니까 y는 2가 되어서 x는 1, y는 2라고 하는 식으로 선생님이 암산을 했어요. 암산을. 근데 이거는 2차니까 암산할 수 있지만 3차부터는 할 수가 없잖아. 2차래. 1차 방정식인데 2원 1차 연립 방정식. 그러니까 2차 정사각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차수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미수가 2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첫 번째 행렬을 가지고 해볼게요. 2, 1, 1, 3 xy는 4, 7이야. 그러면 한 방에 그냥 xy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행렬에 역행렬을 곱하는 거야, 앞에다가. 이 4, 7에다가 그 행렬에 역행렬 앞에다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역행렬은 AD-BC가 얼마입니까? 6에서 1 빼니까 5입니다. 그래서 앞에 5분의 1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는 순서를 바꾸는 거야.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이 식은 5분의 1이 붙어 있고, 자, 이렇게 곱하면 3, 4, 10에 7 빼니까 5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에다가 14니까 여기는 10이 되어서 구하면 얘가 1,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x는 1, y는 2가 나옵니다. 뭐 얘가 보면은 그래도 뭐 좀 풀만하지만 사실은 역행렬을 외웠기 때문에 이 식이 그래도 그나마 풀만한 거야. 역행렬을 안 외운 사람은 이거 엄청 힘들어지는 거지. 자, 세 가지 방법 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요걸 이제 역행렬을 통해서, 자, 세 번째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풀어볼게요. 가우스 소거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등호 생략, xy 생략, 행렬만 가지고 쓰는 거야. 그래서 우선 고교 예전에 고교 과정 아니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과정이 2, 1, 1, 3이라고 하는 요 행렬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4, 7이라는 행렬과 이거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걸 이제 대학교 일부 책들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2, 1, 1, 3 여기다가 4, 7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같이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우스 소거법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했던 행렬의 기본행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단위 행렬로 만드는 거야. 적당히 이용해서 뭐 순서를 바꾸고 실수배하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 1, 0, 0, 1로 만드는데 순서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위치에 있는 숫자를 1로 만드는 걸 제일 먼저 해. 그 다음에 얘나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그 다음으로 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을 1로 만드는 작업을 그 다음에 하면 돼. 이거는 꼭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왼쪽 위에서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면 여기 1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이 식을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거랑 이거를 위아래 위치를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야. 어제 1로 만들면 돼. 그래서 쌤은 바꿔볼게요. 1, 3, 2, 1이 되고 여기는 7,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1로 만든 거야. 자, 단위 행렬로 지울게 그냥. 네. 지금 가우스 소거법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0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만들까요?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 이거를 2배 해서
이 식에서 이거 2배 한 거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1, 3, 7은 그대로 쓰시고요. 자, 이걸 2배해서 2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빼주는 거야. 0입니다. 이거 2배해서 2배하면 6이지 6. 1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걸 2배하면 14거든요. 4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보고 결정을 해. 뭐냐면 이거를 1로 먼저 만들어도 되고요. 얘는 이게 쉬워 보이네요. 문제에 따라서 요거를 0으로 만들기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 식이 지금 딱 보니까 5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딱 1이 되잖아.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더하거나 빼면 얘가 딱 0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5분의 3을 한 다음에 이거 더하게 되면 0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취향껏 하는데 지금은 이거 나누기 편리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1, 3, 여기는 7로 만드시고요. 나누기 마이너스 5를 하면은 0, 1, 2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얘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요거 3배를 해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0, 1, 여기는 2는 똑같고요. 이거를 3배하면은 3이 되잖아. 여기서 이걸 빼고 나면 이 값은 1이 되고 0이 됩니다. 3배하면 6이잖아. 7에서 6을 빼니 값이 1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단위행렬 곱하기 x는 1, 2가 되는 거니까 x는 1, y는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게 가우스-소거법이야. 자, 되겠어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얘는 그냥 구했어요. 중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행렬을 배우니까 하긴 했는데 뭐 왜 배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가우스-소거법의 강력한 점이 뭐냐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걸 딱 클릭해서 볼 때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뭐 어떤 영화 리뷰한 걸 딱 봤어. 선생님도 이런 적 있어. 선생님이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내가 멜로를 좋아하는지, 뭐 공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뭐 스릴러를 좋아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잘 몰랐거든. 근데 유튜브에 시간이 없으니까 영화 리뷰한 채널이 있어서 내가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걸 이렇게 좀 클릭해서 본 적이 있었어. 본 적 있나요 혹시? 뭐 한 10분 정도 남짓되는 영상에 영화 1시간짜리를 2시간짜리 리뷰해서 올려놓은 것들. 이제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영화는 다 못 보던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잖아. 근데 그걸 쭉 이제 쌤이 이렇게 시간 날 때 취미 삼아 이거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유튜브를 딱 켰는데 비슷한 느낌의 영화들이 메인 페이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봤더니 유튜브에 있는 알고리즘님께서 쌤의 시청 영상을 분석하여 AI가 분석을 해서 내가 제일 좋아할 만한 것들을 띄워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나도 모르는데 AI가 나의 취향과 나의 적성. 그래서 막상 그래서 눌러보니까 재밌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화 취향을 이제 알았어. 일단 사람이 죽어야 돼. 선생님이 좋아하는 취향을.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야 돼. 선생님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공포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 지금 보면은 식이 복잡하고 번거롭긴 하지만 어떤 비슷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앞에 숫자가 어떤 숫자가 되든지 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풀면은 모든 2원 1차 연립방 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3차, 4차 정사각 행렬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동일한 로직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단계가 많으니까 번거롭긴 하지만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엄청 연산이 빠르게 될 수만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아무리 미지수가 많아도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컴퓨터가 잘하는 게 뭐야? 창의적인 건 약간 부족하지만 동일한 반복 연산을 정말 미친 듯이 빨리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뭐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뭐 이런 유연한 생물이지만 반복적인 것을 실수하지 않고 하는 건 약간 부족해. 그래서 반복적인 걸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막 추앙하잖아. 뭐 장인이라고 부르고 막 그러잖아. 뭐 달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컴퓨터랑의 차이점인 거죠. 자, 그러면 뭘 하나 해볼 거냐면요.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에 필수에서 6-11번에 뭐가 있냐면 미지수가 3개짜리인
연립방 정식을 가우스 소구법으로 푸는 예제가 있는데 요거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해볼 테니까 꼭 해볼게요. 같이 보세요. 자,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x 더하기 2y 더하기 g는 2.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g는 7. x 마이너스 y 플러스 2g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런 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취향이 갈리는 것 같아. 고등학생,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 많았냐면은 당연히 고등학교 때 수학과학 날리고 대학교 오는 학생이 주위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 중에서 대학교 수학을 잘 하는 사람과 그냥 잘 안 한, 좀 이렇게 적응 못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던 걸 많이 봤었어.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고등학교 수학은 좀 한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깊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대학 과정의 수학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 넓게 펼쳐져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이상의 깊이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펼쳐진 정도가 고등 과정의 뭐 몇 배가 되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실함과 노력과 공부량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은 이걸 이제 좀 잘 못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공부 안 하다 보면은 잘 못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못 하게 되고 못 하니까 또 재미가 없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고 되게 안타까워했지만 뭐 기본적으로 포텐셜이 뛰어난 학생들은 또 한 뭐 1년 정도의 슬럼프를 겪고 또 잘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야기 보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자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 좀 작게 쓸게요. 이렇게 1, 2, 1 2,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 다음에 2, 7, 마이너스 3 물론 뭐 짝대기를 긋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자, 맞게 썼는지 확인만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이걸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자 푸는 거는 사실 순서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맞춰볼게요. 이미 맞춰져 있네. 그치? 그 다음 이제 얘를 0으로 만들 거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두 배 한 거를 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 2, 1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여기다가 두 배 하면은 2니까 이걸 빼면은 0이 되고요. 두 배 하면 4니까 그냥 여기서 뺄게 그냥 마이너스 3. 자, 두 배 하면은 2니까 빼면은 또 마이너스 3.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두 배 하면 6이거든요. 그죠? 두 배 하면 6이고 그치? 여기서 6을 빼면은 얘가 1 이렇게. 괜찮겠습니까? 뭐 이걸 약분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0으로 만들고 싶어. 이거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되겠네. 여기는 그냥 0이 되고요. 이걸 빼면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2에서 1 빼면 이 값은 1이 됩니다. 오케이. 숫자가 줄어졌습니다. 여기서 빼고 나면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또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각성분만 남겨야 되거든요. 얘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1, 2, 1. 여기는 2.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이 값은, 그죠? 지금 이 식에서 이 식 뺄게요. 0은 0이고요. 여기 빼면 값은 또 0이 되고요.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5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산 좀 확인할게요.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4. 잠깐만요. 좀 이상한데? 다시 식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식에서 요 두 배 한 걸 빼니까 7에서 4를 빼니까 여기 3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니? 세 배 한 게 아니죠. 미안해요. 두 배 한 걸 뺀 겁니다. 그죠? 7에서 4를 빼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3이야, 3. 요거 3으로 나눴어도 좋은데 일단 했으니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거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해결됐습니다. 숫자가 정수로 안 떨어지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 식을 4로 나누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쓰기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성이 된 거야. 자, 이것만 완성시키면 되겠는데 이것도 양변을 그냥 마이너스 3 나눌게요.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간단한 변형을 통해 1, 2, 1.
여기는 2. 그다음 여기는 011, 마이너스 1, 001.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걸 또 000 만드는 거야. 얘가 121,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01, 마이너스 이제부터 영원히 고정이야. 그 다음에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식에서 이걸 빼주면 얘가 0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 식 빼주면 값은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이거를 100, 010, 001 만들 수가 있지요. 어떻게?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식에서 요거 하나 빼주는 거야. 0이 되죠. 이 식에서 이걸 2번 빼주는 거야. 그럼 이거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은 1 마이너스는 똑같고요. 이 식에서 이거 한 번, 요거 2번 빼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2번 빼주고 한 번 빼주는 값은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거 곱하기 xyg가 2, 1, 마이너스 2니까 x는 2, y는 1, g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간단하냐는 아니지. 근데 이게 요 동일한 방법으로 행렬이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슈퍼컴퓨터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그냥 개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면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그 이제 연산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대학 과정에 있죠. 뭐 함수 그리는 프로그램 같은 거 써본 적 있습니까? 이런 뭐 수식 계산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역행렬과 연립1차 방정식, 행렬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7단원이 약간 번외편의 내용이야. 7단원은 그냥 일반적인 행렬하고는 다릅니다.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그거는 7단원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행렬에 관련된 중요한 예시들 오늘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